허위연의 이슈톡입니다. 이슈톡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슈 분석해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오전 9시 반부터 여러분께서 이슈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세 가지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코오롱 인더, 소송 악재 지속되나, 무선 충전 테마 상승 랠리 재개되나, LG전자 옵티머스 G효가 기대해볼까? 투표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IT 쪽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투표했는데요. 그 결과 보겠습니다. 많은 득표를 한 쪽이 있습니다. LG전자입니다. 73% 비중 받았고요. 코오롱 인더가 18%의 여러분께서, 또 무선 충전은 9%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네요. 오늘 LG전자 분석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전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G가 이르면 이달 말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 스펙이 상당하다고 하죠?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LG그룹의 역량을 총집결한 전략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28일 날 공개는 됐었고요. 출시는 이제 이달 하순에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스펙을 보면 프로세스는 이번에 퀄컴이 새롭게 선보이는 LTE 기반의 차세대 쿼드코어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S4가 탑재됐고요. 1.5GHz입니다. 그리고 OS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이고요. 디스플레이가 독특한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자체 개발한 4.7인치 트루 HD IPS 플러스 패널이라고 합니다. 네. 커버 유리가 완전 일체형으로 터치 공법도 적용됐고요. 그래서 터치감이 기존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의 듀얼 플레이도 가능해서 TV, 스마트폰에서 각기 다른 화면을 또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2100mAh인데 이번 배터리는 고전압, 고밀도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기존 배터리보다 전력량은 5 내지 6%가량 향상시키면서도 두께는 더 얇고 무게도 더 가벼워졌다는 특성이 있고요. 충전 효율도 60%나 향상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도 좀 길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LG이노텍이 개발한 LG이노텍의 1300만 화소 모듈이 들어갔고요. 후면에요. 전면 카메라는 130만 화소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권성률 동부증권연구원은 이번에 옵티머스 G가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최고 성능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이 스펙이 현재 존재하는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라면 소비자들의 반응도 대단할 것 같은데 출시가 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분기 LG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에는 현대증권 쪽에서 보기로는 4분기에는 이 옵티머스 G 출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는 이제 워낙에 스마트폰 경쟁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고요. 또 이 첨단 부품을 채용하는 만큼 아까 제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장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이렇게 첨단 부품을 쓰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인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이 통사들도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옵티머스 G가 재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한 종목, 이 한 기종에만 마케팅을 집중할 것인지의 여부도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노키아의 루미아 920, 루미아 820 이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노키아도 기존의 모든 역량을 다 실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사원을 걸 정도로 루미아 920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림 나오는 것만 봐서는, 이미지만 봐서는 모양은 좀 이쁜 것 같은데 기기 특성은 좀 이제 공개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루미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일 날은 아이폰 5G가 나오고요. 펜텍이죠. 오늘은 미국 쪽에서 초슬림 LTE 스마트폰 플렉스를 출시한다고 나왔고요. 16일 날 이제 국내로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경쟁 때문에 4분기에 잘 팔릴지는 의문이겠고 실적 기여도도 좀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이번 옵티머스 G를 계기로 해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까요. 근데 신제품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군요, 4분기에는요. 네, 그리고 가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비싸면 차라리 신제품보다 그 전의 제품, 스마트폰 선택하려는 소비자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G전자가 지난 분기에는 가전 쪽의 실적이 좋았던 편인데 3, 4분기에는 이런 가전, 특히 에어컨이
비수기에 접어들게 그렇죠. 되고요. 네네,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쪽의 기대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서 또 무엇보다 휴대폰의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예. 증권가의 분석을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휴대폰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아주 낮다는 견해가 있어요. 네, IBK 쪽에서 이제 그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오늘 이제 그 LG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네. 워낙에 이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나빠지겠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사실 LG는 그 2009년도 4분기 이후로 2009년도 실적은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이후로 마진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 실적 자체가요. 네. LG전자의 PBR 하락폭, 그러니까 이 주가 하락이 크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LG전자의 핸드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실적 대비로 안 빠졌다 이런 평가이고요. 네. 이런 분석이고요. IBK 이야기는요. 하지만 이제 2010년도 4분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1차 기대감 붕괴,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 기대가 또 무너지면서 2차로 기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주가 차트 보시는 것처럼 LG전자의 PBR이 무려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그림 보시면 LG전자는 주가가 지금 지난 2005년 이후 PBR 봤을 때 1.2배 수준에서 중심으로 등락을 보여왔었는데 뭐 높을 때는 한 1.8배까지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역사적 저점 라인이 0.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조금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인데,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핸드폰 쪽 다 드러내더라도 왜냐면 워낙에 안 좋았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주가가 저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지금 네.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LG전자의 저 PBR 수준에 주목하고 있는 IBK 투자증권의 네네. LG전자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주 자세하게 다 그 섹터 그 사업부별로 뜯어서 그냥 실적 전망까지 했던데요. 네. 일단 3분기는 계절적인 특성상으로 매출은 12조 4천억, 영업이익은 2,300억 할 것으로 봤습니다. 2분기에 한 3천억 후반대 했으니까 2분기보다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매출은 50조 8천억, 영업이익은 1조 2,400억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2010년도에 1,700억대, 2011년도에 2,800억 원대에 비교하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대는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상반기 실적은 작년보다 이미 2배가 많았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저도 이제 오늘 보다가 차트를 좀 같이 연동해서 봤는데요. 네. LG전자의 영업 실적이 아까 제가 호황이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가요. 2009년도에 무려 2조 7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0년도에 1,700억으로 떨어지더니 2011년도 2,8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 8천억으로 개선이 됐는데도 주가가 희한하게 작년보다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인데, 아무래도 향후의 어떤 그 기대감보다는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 쪽에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LG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 네. 들어보면요. 네. 요즘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LG전자의 실적 컨센서스는 어떻습니까? 네, 그 IBK랑 거의 흡사한데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로 2분기보다는 한 890억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작년 3분기가 318억 영업 손실이었으니까 적자였었으니까 작년 3분기보다는 3분기 대비로는 흑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은 올해가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한 8,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입니다. 작년에 적자였었으니까요. 그리고 반기 순이익은 이미 4천억 해놨으니까 3분기, 4분기에 뭐 한 2, 3천억씩 해준다고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한 8천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 추정치가 한 8,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보다 한 50% 정도 증가를 해서 1조 2,5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LG전자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또 이 전략폰, G폰 발매를 앞둔 상황에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네네, 분석을 듣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만으로는 뭔가 주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수익성도 좀 부진할 수 네, 있겠다는 악화될 수 우려감도 있죠. 네, 예, 네.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은 9만 원입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LG전자를 사실은 몇 주 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보다도 이제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들에서 조금씩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쪽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목표 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신제품 출시 관련 기대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PBR 밴드 그 차트 보시면 굉장히 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수익성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고요. LG는 전반적으로 좀 계열사가 화학 쪽 빼고는 좀 그 OP 마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목표 수익을 조금 낮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지금 PBR을 제가 조금은 이제 그 공격적으로 써서 내년도 순이익 1조 3천억을 갖다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올해 거 말고요. 이제 네. 거의 9월 달이니까 내년 걸 갖다 썼는데도 0.79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순익 추정으로 하면 주가가 지금보다 좀 사심이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한 10% 정도 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네. 이제 1차 목표 주가로 한 77,000원 정도로 저번보다 한 10% 정도 높여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000원 이상을 가려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한 170조 원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시총이 200조를 가서 주당 135만 원이 가면 그 이상이 되면 LG전자는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LG전자가 77,000원 이상을 가면 좀 버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심이 들어왔다는 게 내년도 순이익을 갖다 쓰셔서 그걸 네, 좀 그렇습니다. 약간 네. 예, 권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괜찮은 스펙의 스마트폰 예를 들어 네네. 갤럭시 노트가 네. 지난해 11월, 12월에 나왔는데 지금 네. 8개월 만에 10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노트 2보다 그거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자들의 반응과 또 신규 수요 이런 측면들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전자는 77,000원 수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봤습니다. PBR이 저점 구간대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 G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분은 응칠이 님이십니다. SK 브로드밴드 IPTV 수익성 개선 매수 시점인가라는 이슈 주셨는데요. 토마토TV 지하 아르떼홀의 수목 콘서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부에서